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좀처럼 질리지 않는 메뉴, 언제 먹어도 실패하지 않는 메뉴.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라면이 바로 그런 음식일 것 같은데요. 이런 라면 사랑은 더 이상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K푸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가운데 라면을 주제로 한 책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이야기로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윤이나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중에 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누구보다 라면의 진심인 우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윤이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면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 라는 책을 출간해서 라면의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것을 책을 써서 알린 작가 윤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평소에 라면을 얼마나 드세요? 사실 뭐 평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냥 네. 평균적으로는 한 뭐 3번 정도 세 먹는 번은 것 같고 뭐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3번?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먹는 것 같고 사실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뭐 5번도 먹었었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라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유심히 봤는데 다이어트 할 때 끊어야 될 음식 중에 라면이 딱 손에 꼽히잖아요. 그렇죠. 나트륨이 좀 많고. 예. 네.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좀 신기한 게 라면을 제가 되게 많이 먹는지를 잘 몰랐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지금 놀라시는 거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여전히. 아니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이면은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3끼 요즘 다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2끼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14끼를 먹는데 3끼를 먹는다는 거는 4분의 1, 뭐 그 정도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좋아하는 라면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매번 좀 돌아가면서 새로운 라면을 도전해 보는 편이신지요? 저는 라면이 특정 라면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라면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라면은 반드시 시식하는 편이고 제 기분이나 뭐 상황 그리고 뭐 그때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라면을 먹어서 라면을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구비를 해놓는 편이고 전 그래서 패키지를 잘 사지 않고 한 개씩 따로 삽니다. 낱개로 사시는 거예요? 예, 낱개로 사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신제품 라면은 거의 다 드셔보셨습니까? 네, 보통 편의점을 뭐 이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들르게 되거든요. 근데 네. 들르면 새로 나온 라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사서 새로 나온 라면이면 무조건 시식을 해보는 버릇이 있어서 사실 뭐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뭐 네. 95% 이상은 제가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작가님을 오늘 저희 방송에 모신 것이 이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에 대한 또 글을 쓰셨습니다. 뭐 라면을 매개로 한 그런 글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외국 독자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요번에 특히 그 억대의 선인세를 받고 영국 시장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출판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사실 에세이를 선인세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저도 이번에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기사화도 많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네. 책이 첫 출간됐던 거는 2021년이에요. 네. 벌써 4년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판권이 수출된 거는 작년 가을이거든요. 라면이 사실 지금 한국에서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지금 라면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요. 이만큼 올라갔고요. 뭐 최근 기사로는 뭐 400% 이렇게 예. 올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특정 라면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딱 한 브랜드의 한 라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K라면, 라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한국에 엄청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기에 이제 동반돼서 제 책이 이제 라면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네. 이 에세이를 주의 깊게 봐주신 영국의 출판사가 있었고 펭귄 랜덤 하우스 트랜스 월드라는 이제 출판사거든요. 펭귄 시리즈 이제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세계문학
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이제 좀 발견을 해주셔가지고 네. 판권을 사주셨는데 선인세라는 게 개념이 일반 수출은 그냥 한국에서처럼 계약금을 받고 이제 책을 수출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로는 대만에 제가 이미 2년 전에 이 책이 지금 물으려 갑니다가 나의 라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나갔어요. 대만에서도. 네. 예. 대만에 2년 전에 이미 수출이 됐는데 이번 영국에서 이제 수출 계약을 하면서는 선인세를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리 우리가 책을 이만큼 팔 테니까 이만큼 너에게 인세를 주겠다 하고 이제 선인세를 주셔서 네. 판권을 팔게 됐고 아마 올해 안에는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올리러 갑니다. 이런 제목인데 영국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출간이 되나요? 영국에서는 라면이 우리를 완전케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라면 makes us complete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프롤로그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제목이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영국에서도 이렇게 관심. 대만도 대만 하면 사실 길거리 음식, 야시장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데 대만에서도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이 인정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작년에 대만 여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말이니까 12월이니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되게 놀란 거는 대만의 일반 편의점에 가서 라면 섹션을 전 되게 주의 깊게 보거든요. 네. 근데 라면 섹션에 가면 지금 한국 라면이 가장 진짜 선두에 있고 가장 많아요. 진짜 컵라면, 그다음 봉지라면 할 것 없이 특히 컵라면 같은 경우는 한국 라면이 뭐 절반 이상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네네. 네. 재밌는 거는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출용 라면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전에 수출용 라면이 따로 있었던 이유는 특히 뭐 서양권이나 이런 데로 갈 때는 매운 거, 매운 거를 빼느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대만에 한국에서 지금 사실 판매량 1위를 좀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는 라면 1, 2위를 다투는 라면 중에 하나가 김치 버전이 있어요. 더 맵겠네요? 아니요. 제가 아닌가? 먹어봤는데 네. 저는 언제나 새로운 걸 먹어보기 때문에 그걸 또 대만에서 호텔에서 또 먹어봤습니다. 근데 더 맵진 않고요. 좀 매운맛을 오히려 빼고 김치와 된장 베이스에 약간 구수한 맛을 섞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그 원래 한국에서 먹던 라면보다 더 새롭고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저처럼 라면을 좋아하고 좀 해외 나갔는데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해외 나가서 여행할 때나 좀 길게 있을 때 라면 꼭 생각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럴 때는 그런 일반 뭐 그대로 나간 라면 드시는 것보다는 수출용으로 나간 라면을 먹으시면 그게 이제 레어템이라고 하죠. 예, 제가 90년도쯤이었을 거예요. 30몇 년 전에 외국에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국 음식 많지도 않고 한 3, 4일 지나니까 정말 너무 막 미식미식거리고 뭐 우리나라 그 김치 당기고 그러는데 어딘가 갔는데 라면 냄새가 확 나는데 와 정말 너무 먹고 싶죠.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한 젓가락만 달라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차마 모르는 사람한테 달라고는 못하고 그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라면을 이제 막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찾았는데 그때는 우리 라면이 안 나와 있고요. 일본 라면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엔 진짜 일본 그랬던 라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호텔방에 갖고 와서 먹었는데 정말 저는 일본 라면은 우리 라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물론 굉장히 맛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라멘이라고 해서 지금 해외에서는 라면이랑 라면을 이제 섞어서 그냥 일본식 라면인 걸 통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라면이라는 게 세상에 좀 알려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으로서 라멘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토종의 음식 언제나 한국인들이 그리워하는 음식 정말 해외에서는 먹으면 사실 속이 싹 내려가거든요. 예. 그런 음식으로서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면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니까 네. 영국만이 아니라 사실 그 외에 이제 북미권이라든지 다른 이제 시장에도 좀 책이 더 수출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윤이나 작가의 이 라면 에세이입니다. 지금 물올리러 갑니다. 뭐 사실 라면 얘기를 주로 쓴 건 아니고 라면이 매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이런 생활사, 인간관계가 나오는 그런 추억, 얘기죠.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먼저 이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나온 시리즈 이름은 띵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띵 하면 전자레인지가 끝날 때 나는 소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신호 같은 걸로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작가들이 길지 않은 에세이를 써서 이제 출판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나온 책이라 제가 이제 라면을 쓰기 전에는 이미 한 서너 권의 책이 나와 있었어요. 조식, 치즈 이런 책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시리즈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또 아무튼 시리즈라고 에세이 시리즈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튼 무엇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든다면 어떤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띵 시리즈를 만든다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작가인 친구들이나 기자인 친구들이나 이런 글 쓰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친구 한 명이 같이 잠깐 이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 친구가 제 생활을 보니까 제 식습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친구 생각이 제가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죠. 30대 여성이 라면을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특정 라면만 평생 먹고 살았다 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맞아요. 나온 적이 있어요. 기사화도 되고. 아니 그분이 몇십 년을 드셨다는데 건강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라면만 드시던데. 근데 그게 그 할아버지랑 너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그때 또 라면을 유난히 많이 먹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딱 알았던 거예요. 원래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실 내가 재능이 있거나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막 내가 이걸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래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로 이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과몰입하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재능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딱 떠오른 거예요. 라면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은 나 정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기획안을 써서 보냈어요. 라면에 대해 쓸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라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작가 윤인아인데 이 책 출간을 고려해달라고 출판사에 기획안을 제안을 하셨군요. 네, 보냈었습니다. 네네. 참 근데 사실 라면을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예전에는. 그리고 전 기본으로 꼭 밥을 말아 먹죠.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려고 자제를 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안 먹으려고 자제를 하고 참는다는 건데 당기는 대로 먹었으면 아마 윤이나 씨만큼 먹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라면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많습니다. 근데 이 라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아무래도 라면 에세이를 쓰면서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라면을 얼마나 먹을까요? 세계 라면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연간 75.1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일에 한 번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에 2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저는 5일에 한 2번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2배면 많이 먹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인들은 워낙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소비량이 엄청나죠. 네. 라면에 얽힌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던데, 네,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이거 듣고. 한 입만. 그쵸, 한 젓가락. 한 젓가락만. 네. 그리고 아니면 너 면 먹고 나 국물 좀만 먹겠다. 나 국물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저는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끓여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먹고 싶은 양보다 좀 언제나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그렇게 한 입만 해서 먹는 라면이 전 제일 맛있거든요. 특히 야식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뺏어 먹는 라면 그러면은 그 한 그릇을 먹는 사람 보통 저 같은 사람이 한 그릇을 먹게 되는데 네. 그 한 그릇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라면 1인분을 끓이는 과정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가장 맛있고 간편한 한 끼를 먹이는 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의미죠?
저는 이제 비혼이고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실 한 뭐 몇 년 전까지는 젊은 여성으로 저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더는 젊지 않은 여성인데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삶을 책임진다는 걸 저는 1인분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1인분이라는 거를 식사로 생각을 한다면 이 1인분은 저에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라면을 이제 가치가 없는 음식, 뭐 때우는 음식, 대충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라면이야말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물론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그리고 그 라면을 끓였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맛을 저에게 보장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맛이, 그런데 그걸 끓이기 위해서 노력이 엄청나게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라면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니까. 그 레시피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레시피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는 데는 제가 의의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그렇죠. 수 있군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하나를 끓이는데 들이는 노력이 아주 많이 들지 않잖아요.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상의 맛으로 저한테는 보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인분의 책임감, 그런데 이 1인분이 보장해주는 만족감, 이것을 이 책 한 권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라면을 끓이는 순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라면을 처음 고르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골라서 뭐 물을 넣는 거, 그리고 물의 양 같은 이야기, 그다음에 뭐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뭐 이런 차이들, 그다음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1인분의 삶이, 1인분의 책임이 라면이랑 등가로 같은 것으로 표현이 돼서 책에 담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라면 끓이는 순서로 돼 있다고 하니까 책이 네네. 그 윤 작가님이 레시피보다 더 맛있게 지금 끓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예. 그 윤 작가님의 라면 레시피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은 어떻게 조절해요? 이 물의 양이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좀 재미있는 일이 저희 있었거든요. 이제 아는 작가님이 저에게 뭐 이런 SNS로 DM을 보내셨는데, 물을 시키는 대로 넣은 거죠. 레시피에서 시키는 대로 보통 550ml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50ml를 넣었더니 한강라면이 됐다. 이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렇게 저한테, 제가 약간 라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책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550ml 넣지 않고요. 기본 한 400ml를 넣으신 상태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팁, 지금 라디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드릴 텐데요. 물을 따로 뭐 한 200ml라도 끓여두세요. 네네. 네, 이런 주전자 있잖아요. 이 포트에 끓여두시면은 일단 400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끓이고 나서 물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추가를 하시면 돼요. 라면 물이 많으면 그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 뭐 550ml. 근데 나는 이번에 물 넉넉히 넣어야지 하고 600ml 같은 거 넣으시면은 면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넣는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넣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넣으신 다음, 개선은 만약에 여기보다 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이미 끓인 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라면이 온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면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는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시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550이면 2인분 끓이면 1100ml 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은 맛이 없죠. 진짜 한강이 되고요. 특히 2인분, 3인분 끓이는 거에서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면이 딱 1인분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2, 3인분은 난도가 훨씬 올라가요. 물 양도 엄청 조절 많이 해야 되고, 네. 면 익히는 정도 조절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요. 네, 궁금한 게 많아서 네. 계속 이거 논란이 됩니다. 면부터 넣어야 되느냐, 스프부터 넣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책을 쓸 때도 자료서 되게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는데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네, 왜냐하면 뭐 보통 스프를 먼저 넣어야 물이 이제 그 양념이 있으니까 배어든다고 하는 예.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면이 좀 익어 있어야 그 면 안에 스프가 침투된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봤을 거 아니에요. 전 많이 끓이니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면
면과 스프의 순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면부터 넣다가 언제부터 그 말 듣고 나서 스프부터 넣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냥 동시에 넣어도 큰 예.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저는 불 끄고 계란을 넣어요. 오, 정말요? 특이하네요. 예. 특이한 건가요? 불 끄고 넣는 분 저 처음 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열로 이렇게 섞으면 라면 먹을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입천장도 되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온도가 되면서 저는 계란도 익더라고요. 오, 그렇게 드시는구나. 근데 그거 정석이 아닌가요? 정석은 사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라면에 계란을 넣는 걸 약간 사파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파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끓이는 걸 좋아해요. 라면에 추가하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계란이나 그 외에 뭐 만두, 파 이런 걸 추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파송송 계란탁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그 550ml의 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고 감안했을 때는 물의 양이 적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라면만 끓인다고 할 때는 물을 좀 적게 잡는 게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게 잡고 라면만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 뭐 계란을 꼭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계란이 필요하다. 지금 단백질 넣고 싶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를 보니까 한강라면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엄청 많은 라면도 한강라면이라고 하지만 그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요새도 한강라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보면 끓이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 끓이는 기계에 라면을 넣고 계란을 넣는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라면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1분 30초 남았을 때예요. 저도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1분 30초 전에 계란을 넣어라. 네, 넣으라고 써 있어요. 불 끄기 1분 30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4분 정도에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 1분 30초가 됐을 때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꽤 적당히 익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정식이랄까요? 그러니까 보편의 이제 경우라면,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이렇게 먹으니까 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맛있던데? 그리고 나는 물을 이만큼 넣으니까 괜찮던데? 하는 정도를 조금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네네. 좋다. 라면은 저는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100이면 100.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잘 못 끓여서 그렇거든요. 네. 라면은 잘 끓이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면이 맛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못 끓여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끓이려면 사실은 조리라고는 하지만 잘 끓이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좀 기울여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끓이면 저는 좀 맛있는 라면을 그리고 나에게 정말 충분히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물 있는 라면 얘기였는데 요즘은 그 비빔면이 인기잖아요. 또 특히 뭐 외국에서 그 매운 그 비빔면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막 SNS 챌린지도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비빔면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할 레시피가 있습니까? 볶음면 같은 경우는 물을 덜어내라는 양보다 조금 오히려 더 남기고 볶음면인 경우에요. 그다음에 스프를 넣은 다음에 조금 조리는 방식으로 끓이는 게 가장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짜장라면도 그렇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8스푼을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저는 충분히 면에 그 소스가 안 배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옛날부터 제가 경험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물을 조금 더 남긴 다음에 약간 불로 소스를 넣고 불을 같이 이렇게 조리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소스를 좀 더 이렇게 원래 약간 국물처럼 자작하게 남아있던 걸 조리면서 그 면에 소스를 배게 하는 방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빔면 같은 경우는 그 차갑지 않으면 승부가 안 되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정말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비빔면의 소스를 그 끓이는 물 그 옆에 두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소스가 미지근해지겠어요. 데펴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 데펴진 소스로 비비면 정말로 이도저도 아닌 이렇게 미적지근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잊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처음에 소스를. 까서 소스를 냉장고에 딱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비빔면을 이제 다 끄고 헹구고까지 이제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꺼내 와서 차가워진 소스를 넣어서 싹 비비면 정말로 아주 최상의 맛을 즐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인스턴트 냉면 먹을 때 소스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는 것처럼 비슷하죠. 네네. 예, 비빔면도 그렇게 데우지 말고 네네. 차갑게 드시라. 근데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고 라면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뭐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작가님이
건강 때문에 라면을 못 드셨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라면만이 아니라 좀 인스턴트 식품을 좀 과하게 많이 먹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네. 힘든 시기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살아가면서 좀 건강을 잃게 돼서 이 시기에는 라면을 안 먹는 게 좋겠다, 자제하고 네, 식사를 조금 더 건강식으로 챙기는 게 좋겠다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근데 저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면을 먹는 삶을. 라면을 예. 워낙 좋아하고 이걸 먹으면서도 즐겁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마치 이제 친구들이 뭐 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술 먹고 싶어. 나는 술을 먹기 위해서 오히려 건강해질 거야.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가 끝나면 맥주를 마실 수 있어. 이러듯이. 맞아요. 네, 제가 운동을 하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면 라면을 먹어도 몸에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이나 이런 좀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반드시 라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흘러가고 그 시기를 뒤로 보내면서 한 최근 1, 2년 사이 운동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네. 많이 하고 있고 전 운동을 여러 종류를 해요.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집이 인왕산 근처라서 등산도 하고요. 근력으로는 이제 폴댄스까지 하고 있는데 와, 그 폴댄스까지 하시는 건 근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운동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라면을 먹을 수 있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큰 틀린 건 정확히 아니죠. 그걸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침에 라면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어요. 네.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새우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 한 봉지씩은 꼭 먹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매일 찐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그런 태도로 저도 내가 오늘 이 운동을 하면 내일 아침에 라면을 먹어도 괜찮겠지. 네, 이런 네.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라면에 대한 얘기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하룻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라면에 얽힌 얘기들, 또 라면에 얽힌 추억 얘기 다음 시간에 우리 작가님과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면 에세이를 써서 영국과 대만에 수출한 라면의 진심인 윤이나 작가였습니다.